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원, 특히 여기 세 번째 단원의 이름이 수열이야. 수열이라는 것은 수의 나열이었고, 그 수의 나열을 처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막 농담하듯이 1, 2, 3, 4부터 시작했을 거야. 그럼 그 다음엔 당연하게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5라고 대답하는 게 맞고, 근데 나같이 애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이면 29라고 말을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방정식을 세우겠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어떻게 5라고 대답해 하는 식으로 장난을 칠 거야. 근데 정상적인 만약에 학교 시험의 평가라면 5라고 하는 게 당연히 정답이야. 29가 오답이고. 우리는 그 규칙성을 합당하게 납득시키려면은 그 다음 항들도 소개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수의 나열이라고 함은 수가 지금 펼쳐져 있는 거잖아. 그 펼쳐져 있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1, 2, 3 그 뒤에 붙는 것은 4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왜냐면 같은 규칙을 이야기할 거거든. 1씩 커진다 라는 규칙을 사용을 하듯이 1, 2, 4, 8 그 뒤에는 너희가 16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거기서 자연스럽게 2배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듯이 나는 지금 수열의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를 가져왔어. 위에는 등차 수열과 아래는 등비 수열이야. 이름을 가져가면 등차 수열, 차이가 같은 수의 나열이야. 너무 해석하기도 편한 것 같아. 등비 수열이야. 같은 비율만큼 변화하는 수의 나열이야. 맞지? 그러면 내가 같은 차이만큼 나는 수의 나열을 어떻게 설명도 할 거냐면 우리가 항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 n은 n번째 항,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지. 맞지? 그러면 등차니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만큼 있지. an 플러스 1에서 an만큼 뺀 차이 있지. 그게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만큼을 뺀 것과도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내가 이걸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맞지? 아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등비 수열이니까 비율이 일정해야 하니까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눠버리면 나오는 그 비율 있지. 비율과 an 플러스 2와 an 플러스 1에 대한 비율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지? 근데 저기 나와 있는 관계식이 너희가 아는 거다. 이거 정리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내가 an 플러스 1만 좌변으로 이항하면 2an 플러스 1이 된다. 이거 우변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된다. 그럼 너희 이거 보고 뭐라고 해? 등차 중항이야.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 사실 뜻이었어.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다라는 뜻이었어. 맞지? 그러면 얘도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과 an 플러스 2를 곱한 거다. 그러면 얘를 너희는 뭐라고 해? 등비 중항이라고 해. 그러니까 등비 중항이라는 말 자체가 등비 수열의 뜻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나 저 파란색 위에 써놓은 거 있잖아. 저 식들 an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의 관계식 이거를 어떤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귀납적인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려고 해. 용어로 따지면 귀납적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귀납적 하면은 나는 떠오르는 게 과학을 공부할 때 배웠던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막 애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니까 뭐 국어 지문에서 봤네 뭐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나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한 채로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정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라는 기대감으로. 귀납이 뭔지 알아? 구체적인 거. 일반적으로. 맞아. 결국 귀납이라는 게 일반화를 시키기 위함이야. 근데 어떤 근거로 일반화를 시키는 것을 귀납적이라고 하냐면 잘 봐. 내가 6월부터 7월까지 너희들 수업하는 태도를 계속 확인을 해봤어. 근데 재민이가 6월 첫째 주부터 숙제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 매번 시간에 5분 일찍 와.
그래서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 매주 오는 거야. 오늘도 그랬어. 자, 그러면 내가 수요일 날 당연히 재민이가 5분 전에 와 있고 숙제가 다 돼 있을 거다 라고 일반화를 내릴 거란 말이야. 맞지? 그게 귀납적 생각이다. 이게 귀납적인 예시야. 근데 만약에 재민이가 오늘 좀 놀아보자 하고 수요일 날 되니까 5분 늦게 도착하고 숙제도 덜 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했던 귀납적인 그 결과랑 어때? 달라지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귀납적 오류라고 해. 그러면 조금 더 너희한테 대답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줄게.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혹시 해 봤나요? 해 뜬 거 봤어요? 안 봤더라면 내일 떴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아직까지 떠왔으니까 당연히 뜨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그게 귀납적인 사고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재민아 우리 한 건 해보자. 오늘 잠잘 때 애들 잠잘 때 태양을 한번 부셔버리자. 알겠지? 할 수 있지? 내가 응원할 테니까 우리 협력을 해서 재민이가 가서 부시고 오는 거야. 그래서 재민이가 성공을 해버렸어. 다음날 아침이 됐어. 당연히 태양이 딱 해가 뜰 줄 알았는데 해가 안 떠. 그럼 이건 뭐야? 귀납적 오류야. 하지만 그게 더 현실성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귀납적인 그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납적 일반화가 훨씬 더 진해져.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 귀납이라는 건 뭐냐면 인과관계를 통해서 근접하는 상황을 토대로 다음을 추론하는 것을 귀납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에 수열을 보면은 1, 2, 3, 4 그 다음은 뭐가 올 거니? 5가 오겠지 라는 사고 자체가 귀납적인 사고야. 1에서 2로 변화하는, 2에서 3으로 변화하는,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변화하는 걸 토대로 너희가 그 다음 항을 추론하는 것 자체가 귀납적인 생각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1, 2까지만 했어. 그럼 그 다음은 3일까 4일까? 3이 돼도 규칙이 만들어지고 4가 돼도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는 귀납적으로 생각하기엔 데이터가 모자란 거야. 근데 내가 1부터 쭉 해가지고 진짜 고생해서 만까지 1씩 차이 나게 썼어. 그리고 그 다음 칸에 빈칸을 넣어놨어. 그러면 얘는 만 1일 것 같은 천이? 만 1일 것 같은 신뢰감이 더 커지지 않니? 이런 거야. 이게 귀납적인 사고야. 알겠지? 그래서 과학에서는 귀납적 오류가 꽤나 종종 많이 발생해. 왜 그러냐? 과학에 대한 가설은 관찰을 통해서 시작을 하거든. 관찰을 통해서 이럴 것이다로 생각하고 그 다음 추론에 대한 신뢰를 가져. 근데 그 관찰에 대한 본인만의 사고가 살짝 다른 식의 상황인데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순간 변수가 생겨버려. 그게 귀납적 오류야. 나는 재민이가 6월부터 숙제를 성실하게 해서 야 얘는 완전히 진짜 공부를 할 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재민이 이제 속마음은 나 7월 20일까지만 완전히 빡세게 공부를 하고 7월 21일부터 한번 망가져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그걸 관찰을 못했잖아. 그럼 귀납적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야. 안 그럴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귀납적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쓸 거냐면 수학적 귀납법 이라는 말을 쓸 거야. 수학적 귀납법은 오류가 없어요. 이게 과학에서 사용하는 귀납법과 다른 차이점이야. 그러면 너무 꺼드럭대는 거 아니에요? 과학은 깨질 수 있다 해놓고 수학은 못 깨진다? 왜 그러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설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고,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논리적이지 않으면은 가설 자체가 안 세워져요. 그럼 제가 수학적 귀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알겠죠? 봐봐. 봅시다. 재민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을 했어. 그럼 얘는 55가 나오지. 맞지? 그러면 내가 1부터 100까지를 더했어. 그러면은 아마 계산을 할 거야. 2분의 100 곱하기 100일 해서 5050이라는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재민이한테 이걸 물어본 거야.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n의 세제곱까지 다 더하면 몇이 이게? 그럼 이제 재민이가 이거야 쉽죠. 4분의 n제곱에다가 n 플러스 1의 제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나요? 뭐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저런 걸 처음 봤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일단 첫 번째 n에다가 몇을 대입해 볼까요?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좌변은 1의 세제곱부터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연속하게 해서 n의 세제곱까지 더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이라고 하면은 몇에서 몇까지만 끝나요? 1에서 1까지만 끝나는 거죠. 그래서 1의 세제곱이 좌변이에요. 맞죠? 그럼 우변은요?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분의? 4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1이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저거는 무조건 성립합니까? 아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죠? 네. 이거 우연히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좌변 어떻게 되죠?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몇이에요? 9가 나오는 거죠. 자, 우변 보겠습니다. 4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9 나와요. 그러면 성립하네요? 그럼 저 공식은 성립합니까? 아직 아니죠. 1, 2만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3을 보여줄게요. 좌변은요?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죠. 맞죠? 방금 여기가 9였고 27을 더했으니까 몇이죠? 36이죠. 자, 우변 보겠습니다. 4분의 3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이에요. 몇이죠? 36이에요. 방금까지 2까지는 좀 우연의 느낌이 나는데 세 번째부터는 뭔가 그런가? 하는 신뢰감이 더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맞죠? 성립하죠?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의심하셔야 돼요. 아니요, 네 번째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네 번째 맞다고 보여줬어요. 그럼 여러분 믿을 건가요? 아니요,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하루 종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에 수업을 왔는데 선생님이 계속 이제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막 57번째까지 이제 막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믿을게요. 이거는 믿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동정이요. 선생님 그 다음 항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 있다고요. 제가 1억 번까지 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을 건가요? 고생했다 말고요. 믿어준다 말고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안 되죠. 만 1번째 때 틀어질 줄 어떻게 알아요? 오케이? 그럼 난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잘 들어봐봐.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납득시켜볼게. 동정의 의미 말고 나 고생해서 너희들한테 증명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러네? 까지 결론으로 내려볼게. 나 쓰잘데기 없는 것부터 지우고 첫 번째는 좀 살려두자. 자, 내가 n에다가 k를 대입할 거거든. 그리고 뭐라고 할 거냐면 만일 k번째 성립한다면 성립한다고가 아니고 k번째 성립한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뭐가 성립해야 하냐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k의 세제곱이 뭐를 만족시켜야 돼? 4분의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이 성립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내가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성립합니까? 여러분 여기 등식 만들어줬죠.
등식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하죠. 등식에 대한 기본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좌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 우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뭐 이거는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럼 봐봐요. 오른쪽을 인수분해 좀 해볼게요. 어떻게 인수분해 해볼 거냐면 제가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k 제곱이 남을 겁니다. 두 번째 항은 몇 배에? 4배의 k 플러스 1이 남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몇 분의?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잘 봐봐. 얘가 몇 번째 성립하는 가정이야? K번째 성립하는 거죠. 얘들아 나 K번째 성립합니다 라고 안 했어요. 만약에 성립한다면 이 가정이에요. 이거 n에다가 뭐 대입한 거예요? 좌변은 n에다 뭐 대입한 거예요? K 플러스 1 대입한 거죠. 우변은요? 이것도 n에다 K 플러스 1 대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째가 성립한다면? K번째가 성립한다면 몇 번째가 성립하는 거야?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합니다. 다시 몇 번째가 성립하면요? K번째가 성립하면 몇 번째도 성립해요? K 플러스 1번째. 나 K번째 성립한다고 말한 적 없어. 만약에 K번째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합니다.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성립 끝.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맨 첫 번째 몇 번째 성립한다 했죠? 첫 번째 성립하면 몇 번째가 성립한다를 제가 증명한 거죠. 두 번째가 성립하면 몇 번째가 증명하는 걸 보여줄 거죠. 세 번째가 성립하면 몇 번째가 성립하는 걸 보여줬죠. 자, 그러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무한까지 돌아가요. 그러면 저 식은 성립하나요? 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요. 저는 지금 모든 자연수를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짜서 여러분한테 납득시켰어요. 그러면 어디가 귀납적이라는 표현이 되냐면 K번째가 성립하면 몇 번째도 성립한다?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죠. K번째와 K 플러스 1번째의 관계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나머지를 증명했어요. 그래서 얘가 성립해요. 어때요? 저 이제 몇 번째까지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동정의 의미로서 성립한다고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되게 괜찮은 증명 방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증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했던 증명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유클리드 증명처럼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마지막 결론으로 딱 내려지는 그런 증명이 아닌 좀 찝찝한 증명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 증명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간접 증명법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주로 했던 내용이 직접 증명법을 많이 공부를 했고요. 간접 증명법에 뭐가 있냐면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귀류법, 대우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 증명법이에요. 잘 기억나죠? 물어보진 않을 거긴 한데 잘 기억나죠? 맞죠? 잘한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 이것도 간접 증명법 중 하나예요. 오케이? 이런 귀납법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하나 더, 귀납적 정의,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설명한 게 귀납이라는 말을 표현한 거거든. 자, 여기 있는 노란색 식 있지? 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번째 관계식을 통해서 뭐를 증명한 거야? 등차 수열을 증명했다? 설명했다가 되는 거지. 얘들아, 이 표현식이
등차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야. 등차 수열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저 문장 써도 돼. 저게 어떤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귀납적으로 설명한 거야. 귀납적 정의라고 해. 그러면 이 식이 뭐라고 할 수 있어?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아래 있는 노란색 있지?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배웠던 거. 이것도 정의야. 성질이 아니고 정의로서 사용해도 돼. 저게 사용된다. 그러면 저거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바로 받아들여도 되고, 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귀납적인 정의야. 뜻이야. 알겠지? 우리는 수열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려고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멘트들을 수식으로 녹여들게 만들 거야. 그게 여기 단원이야. 마치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장의 참과 거짓을 따지기 위해서 명제를 만들고 그 명제의 원소들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집합을 공부를 했거든. 그렇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현실 세계를 다 수학적인 용어로 변환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버려. 그런 되게 멋있는 단어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단 수열이 뭔데부터 배우고 싶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 뭘 배웠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공부했다. 가 앞에서 소개한 내용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2를 5번 더 할 거거든. 몇이야? 10이지. 그럼 내가 방금 물어봤잖아. 2를 5번 더 할 거거든 라고 했을 때 너희들 혹시 이렇게 더하고 4 나오고 이렇게 더하고 6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8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10 했어? 아니지. 뭐라 했어? 2 곱하기 5라고 했지. 얘들아, 그 같은 것들을 여러 번 더했을 때 너희가 그게 표현이 귀찮아서 만들어진 게 곱하기라는 연산기호야. 그리고 너희는 저걸 구구단으로 외웠겠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10이라는 대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연속해서 같은 수를 더하였다. 같은 수를 연속하여 계속 더하였다. n개 더하였다. 그게 곱하기에 대한 표현이라면 내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했어. 그럼 몇이야? 이거는 어떻게 줄일까? 맞지. 2의 5제곱으로 우리는 지수라는 도움을 받아서 식을 간단히 표현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는 다음 수업에 비슷한 개념을 새로 공부한다면 또 애들한테 오! 라고 크게 읽게 시킬 거야. 절대 팩토리얼이라는 단어를 안 써줄 거야. 되게 뻔뻔한 표정으로 언제나 그럴듯이 이번엔 성공한 듯이 되게 정말 뻔뻔하게 애들은 웃을 거야. 선생님 갑자기 오! 하니까 나 그래도 되게 무표정으로 이거 맞는 거야 하면서 속일 거야. 꼭 성공해볼게. 알겠지? 저것 또한 간단하게 쓰기 위한 표현 중에 하나인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대의원을 한 명씩 뽑고 싶어요.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대의원을 한 명씩 뽑고 싶어요. 그러면 계산 결과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잖아. 근데 우리가 공통수학 원을 공부를 하고 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지? 10p3이라고.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기호를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고, 10명 중에서 대의원 3명을 뽑는다라는 것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10p3을 3팩으로 나누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간단하게 표현한다. 10c3, 10 콤비네이션 3이라고 기호를 더 간단하게 써. 그러면 수학적인 기호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귀찮아서야. 더 길어지는 게 싫어서야. 간략하게야. 오케이? 너희들 이것도 간단하게 표현한다. 2파이 5. 이걸 중복 조합이라고 해요. 지수보다 더 간단하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저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공부를 할 거야. 방금 했던 그 기호는 실제로 파이야. 내가 막 팩토리얼로 장난쳐서 신뢰감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진짜야. 파이의 대문자야. 진짜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방금 했던 게 이제 너희들한테 장난친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진지한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게 어떤 거라고? 귀납적인 사고라고. 알겠지? 아니야, 벌써 졸리면 안 돼. 벌써가 아니야. 너는 안 좋은 친구였잖아. 알았어. 자, 볼게요. 그렇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15 금지다. 계산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우리 기호 하나 만들자. 봐봐. 더할 거거든. 몇부터 몇 가지를? 1부터 5까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해가지고 10까지 다 더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거야? 합이니까 히응 쓰고 아래다 몇부터? 1부터 10까지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자, 나 지금 빌드업이야. 나 속이려는 의도 없어. 이거는 아니야. 알겠지? 위에까지는 진짜고요. 귀납적인 걸 깨트리기가 힘드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이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몇 개를 더한 거지? 5개를 더하는 건데, 그럼 내가 여기다가 2부터 10까지라고 쓰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이 돼버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합인데 기억에 대입을 할 거거든. 근데 2배의 기억에다 대입을 할 거야. 기억에 몇부터? 1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5까지 하면은, 그럼 기억에다가 1 대입하면 2가 나오는 거지. 기억에다가 2 대입하면 4, 기억에다 3 대입하면 6, 8, 10. 그럼 위에도 어떻게 될 거냐면 기억. 오케이? 그럼 다시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3 이거 표현해보자. 더 할 거란 말이야. 몇 개를 더 할 거냐면 1부터 5까지를 더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1 대비했을 때 5 나와야 돼. 근데 2칸씩 증가해야 돼. 2 기억 플러스 3. 2 기억 플러스 3에다가 1 대입해봐. 그러면 5 나오지. 2 기억 플러스 3에다가 2 대입해봐. 7 나오고 9 나오고 11 나오고 13 나오지. 맞아? 자, 집중해봐. 총합을 영어로 시그마라고 해. 아니 뭐래. 총합을 서메이션이라고 해. 그래서 간단하게 썸으로 표현을 하거든. 너희들 나중에 이제 막 엑셀 파일 같은 거 다룰 때 는 하고 sum 한 다음에 괄호친 다음에 드래그 해버리면 그 드래그 안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해줘요. 서메이션에 대한 수식이에요. 그러면 s라는 기호 자체가 우리는 합을 좀 의미해요. 그래서 sn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s를 써요. 뭐 서브 서메이션 해가지고 부분합에서 서브인지 아니면 서메이션의 s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S에 해당하는 그리스 알파벳이 시그마예요. 시그마가 이렇게 써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보기엔 똑같은데 저는 이렇게 방향으로 배웠는데 반대 이렇게 방향으로 한대요.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쓱 빠르게 할 거니까. 자, 얘가 시그마의 대문자고요. 아니 소문자고요. 얘가 시그마의 대문자예요. 그래서 얘가 합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는 언제 많이 쓰냐면 표준 편차로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에서 표준 편차를 S라고 많이 표현했을 거야. 분사는 V. 그 S가 시그마 때문에 S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국에서 그 수열의 합을 먼저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이 기호로 배웠겠죠. 우리가 좀 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양의 것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기억보다는 우리가 n이라고 했죠. 여기가 이제 일반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일반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그마 an n이 뭐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해가지고 얘가 의미하는 게 S10이 돼요.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수열들의 합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기호 알겠나요? 그럼 시그마 3n-1 n이 1부터 3까지 나열해 볼까요? 2 5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뭐 계산하는 건 그 다음 내용이고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재민아, 이거 나열해보자. 네? 그렇게 말고 곱하기로. 한 번에 확 계산하지 말고. 예를 들면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자, 얘를 어떻게 나열할 거야? 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좀 좁네. 좁으니까 저걸 옮길 바에 얘를 줄이자.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n은 1부터 3까지 n의 n 플러스 3제곱. 자, 그 다음에 이걸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일단 시그마가 뭔지 이해했느냐 이걸 처음에 물어볼 거야. 여기까지 지금 부담되는 거 있어? 이걸 내가 계산하시오, 이걸 통분하시오 하면 부담되겠지. 근데 그거 안 시킬 거라고. 알겠지? 자, 재민아. 오, 갑자기 K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푸는 되게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너무 계산 잘한다. 4의 제곱 세제곱 4의 세제곱 아니야. 여기가 2네 3인 줄 알았다 나는. 4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10의 제곱. 우리 수업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간중간에 지우 미션 넣자. 그래야 춤을 시키든 노래를 시키든 하지. 또 목 아프다고 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런 즐거운 수업을 하고 나서 미션을 넣어놔야지. 맞지? 지우가 이거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자,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4, 5, 6, 7. 그렇지. 너 그러다 3의 5제곱도 해야 돼. 그 정도는 하나? 그럼 뭐야, 여기도 1이라고 써야 하네. 3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1의 5제곱.
오케이. 간단하지? 얘는? 얘 j 야 3의 1 1부터 몇 가지 대입한대? n까지지. 그러면 그 다음은 3에 2, 3에 3 하다가 쭉 진행되다가 어디까지? 3에 n까지. 오케이. 얘는 n이 정확한 상수가 아니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 대입하면 5, 2 대입하면 5, 3 대입하면 5. 그러면 마지막 n번째는 5. 이건 그냥 상수항이니까 당연히 상수라는 말이 뭐야? 변화가 없는 일정한. 그럼 변수가 없으니까 i에다가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n을 대입하든 상관없이 계속 5가 등장을 하는 거야. 맞지? 오케이? 자, 재민아. 귀납적으로 너가 잘 푸는 것 같아. 에이. 어. 응. 응.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개 정도 빼줄까? 2, 3, 4, 5, 6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야? 6번. 그래, 6번 가자. 5 땡땡땡. 그렇지. 오케이. 우리가 보통 그 생략할 때 있잖아. 점점점 할 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규칙이 3개를 쓰고 나서 점점점 그 다음 항을 써주면 돼. 만약에 점점점에서 끝났어. 여기 뒤에가 안 썼어. 그럼 무한히 진행된다라는 뜻이야. 점점점 하고 맨 마지막에 써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기호야. 알겠지? 이제 반대로 나타내래. 이건 또 재미 전공이지. 어? 어려워. 그렇지. 수업을 이제 대충 들은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 있지. 하지만 재미는 그렇지가 않잖아.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읽는다고? 잘하네.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리고 몇 개 더요? 20개 더하죠. 일반항 빠르게 따봐. 저 위에 20. 위에 20. 아래 1. 여기 일반항 들어가는 자리 3. 이렇게 하면 이제 1 대입했을 때 3, 2 대입했을 때 3, 3 대입했을 때 3 이렇게 되니까 재민이 제일 좋아하는 알파벳이 뭐야? 없는데요. 좋아요. 3 없는 데가 되는 거고 없는 데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돼? 1부터 20까지 대입하면 돼. 그럼 1 대입하니까 뭐야? 3. 2 대입하면 6. 3 대입하면 그래서 20 대입하면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학교 시험인데 없는 데 써버리면 좀 당황할 거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좀 그럴듯한 알파벳을 해볼까? K 좋아요. 그러면 K가 1부터 20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N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K, N은 1부터 해가지고 20까지 3N이라고 해버리면 이래도 똑같은 결과 아닌가? 맞지? 그럼 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볼게. 만약에 내가 3N-3이라고 해놓고 N에다가 2부터 21까지라고 하면 어때? 똑같지? 이거 어떤 식의 표현이랑 좀 비슷하냐면 우리 그 조건제시법
집합을 할 때 조건제시법 하면 원소나열법에서 조건제시법으로 들어갈 때 1, 2, 3, 1, 3, 5, 7, 9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게끔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x바 x가 2n-1이고 n은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면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n에다가 5 이하의 자연수를 대입을 해버리는 순간 1, 3, 5, 7, 9가 나오잖아. 그러면 나는 애들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해. 그러면 x 빼기 1을 원소로 갔는데 x는 2n, n은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봐. 그럼 5 이하의 자연수는 뭐 있는데? 1, 2, 3, 4, 5가 있지. 맞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x는 지금 몇이야? 2가 되는 거지. 근데 난 뭘 원소로 만드는 거야? x 빼기 1이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취향껏 알파벳도 내가 원하는 대로 취향껏 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 1항부터 5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더한 거잖아. 근데 내가 방금 말한 그 내용이거든. 그러면 2를 대입하면 A 몇이 나와? 1이 나오는 거지. 얘가 나오는 거지. 그럼 맨 마지막에 A5가 나오려면 얘가 A5가 나오려면 K에다 몇 가지 대입해야 돼? 6. 그래서 여기는 2부터 6.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여기도 한번 해볼까? 얘는 지금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지. 근데 거기서 몇 번째 뺐고? 첫 번째 뺐고 9번째, 10번째 뺐지. 그러면 두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야? 8번째. 9번째, 10번째는 지금 빠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아래 두 개만 해보고 쉬었다 갈 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항을 더한 거지. 5번째부터 9번째까지 더한 거지. 그럼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한 것과 같아? 9번째까지 더한 것과 같아. 그리고 얘가 되게 중요해. 이거 한번 나열해보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1 더하기 A 2 얘가 1 대입한 거지. 2 대입하면 A 3 더하기 A 4가 되는 거지. 3 대입하면 A 5 더하기 A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A 7 더하기 A 8이 된다. 걔는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과 같아? 8번째 항의 합까지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뭔지 모르겠어. 저 수열 파트를 푸는데 규칙을 못 찾겠어 하면 공략 방법이 그냥 나열하세요. 그냥 노가다 하세요. 규칙을 알 때까지 노가다 하세요. 저 여기 단원을 하면서 정말 많이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나열하세요. 노가다 하세요. 펼쳐보세요. 언제까지? 규칙을 찾을 때까지. 이게 풀이 과정이 될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무난하죠? 뭐 가볍죠? 잠깐 쉬었다 가자.